자, 저는 로브 사연을 뽑았습니다. 이탈리안 구두. 제 사연이네요. 이탈리안 구두. 비쌀 것 같은데요. 명품이죠. 그죠. 수제하면 또 이태리가 이태리에 그게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이태리? 거 페라리. 있습니까? 페라리. 아니 근데 웬만한 건 다 이태리예요. 명품 부분에서는. 이태리가 이제 약간 좀 수작업의 나라라고 하는데 가죽 공예를 잘하죠, 거기가. 그럼 이탈리안 구두 선물 받아본 적은 있어요? 때마침 있긴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네네. 후배가 네. 로퍼를 이탈리안 수제화를 로퍼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이제 찐녹색이라 잘 신을 수가 없구나. 신기는 좀 힘들고 녹색 신발이 이쁘긴 해요. 근데 이제 맞춰 입기가 사실상 쉽진 않아요. 옷에 맞추기 네네. 그냥 신발을 봤을 땐 너무 예뻐요.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구두 받은 적은 있어요. 이탈리아는 아니고 제 제자를 대학교를 붙였을 때 학부모님이 구두를 하나 같이 가서 사주셨던 기억은 나요. 어디 거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태리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구두를 가지고 있는데 이탈리안 구두이기 때문에 구두를 선물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이탈리안 운동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이탈리안 신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목을? 구두하고 뭔가 있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구독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탈리안 구두입니다. 슬픔이 공포와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내가 죽은 후 C.S. 루이스가 한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러한 이별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게는 9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립해서 돈을 모아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죠. 그리고 그 약속의 결실이 멀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단잠에 빠졌는데 여자친구의 여동생에게 새벽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그저 여자친구가 많이 취했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쩌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동생이나 저랑 술을 마실 때는 편해서인지 주량을 넘길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새벽에 들은 소식은 정말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왜 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야만 했는지 저는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0대 남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집에 귀가하던 여성을 헤어진 전 애인으로 착각, 격렬한 몸싸움 끝에 계단에서 추락하여 방치돼 사망. 제 여자친구는 이렇게 짤막한 3줄짜리 기사로 마지막 삶이 정리되었어요. 달랑 기사 3줄. 제 여자친구는 집에 귀가하던 중도 아니었고 그 남자는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 3줄짜리 기사에서 진실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방치돼 사망하였다는 것. 어머님 대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착한 딸이었고 밤늦게 귀가하던 고등학생을 위해 무서운 남자를 막아준 용감한 여성이었는데 세상은 제멋대로 거짓을 뱉어놓고 진실로 수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얼마나 오래 방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은 정말 공포와도 같았어요. 멀쩡히 길을 걷다가도 숨이 막혀왔고 낯선 사람과 밀폐된 공간에서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졌고 잠에서 깨면 또 하루를 아무렇지 않은 척 시작해야 하는 아침이 무서웠습니다. 그런 제게 남은 건 여자친구가 유럽 출장을 갔다가 선물로 사온 구두뿐이었죠. 분명 선물도 편지도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어째서인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은 거라고는 이 구두뿐이었어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수제화. 그 신발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꼼짝하지 않고 제 집 현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도 별 수 없는 인간인가 보죠. 산 사람은 정말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친구들과 한잔하며 웃고 TV 예능 보고 웃고 사람을 소개받고 웃는 저를 어느 순간 발견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여동생에게 소개받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엉망으로 사는 꼬락서니가 못나 보였대요. 아주 오래 고민한 끝에 소개해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요. 처음엔 가볍게 식사를 하고 독서를 하는 동네 친구로 만나 그분의 고백으로 사귀게 됐어요.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은 죽은 여자친구로 가득한데 이게 옳은 일인가 싶었지만
솔직히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죠. 저는 수개월의 고민 끝에 그분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잊을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저희 집 입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던 구두를 버리는 일이었죠. 고마웠어. 널 잊으려는 게 아니야. 여전히 널 많이 사랑해. 미안해. 마지막으로 구두를 닦으며 마음속으로 계속 제 마음이 죽은 여자친구에게 닿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의류 수거함 앞에 곱게 두고 왔어요. 저 아닌 누군가 제 대신 이 구두를 아껴주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만나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제 삶의 일부분처럼 익숙해졌을 때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TV 장식장 아래를 가리키며 묻는 겁니다. 저게 뭐냐고. TV 장식장 아래 물건을 둔 적이 없어 저는 오히려 뭐가 되물으며 내려봤어요. 웬 신발이 가지런히 들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동생이 집에 왔다가 두고 갔나 했습니다. 근데 왜 저기에 뒀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꺼내서 신발장에 넣어둬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발을 눈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신발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신발은 제가 버렸던 그 이탈리안 구두가 분명했습니다. 제 실수로 앞코가 살짝 까졌던 것마저 그대로였으니까요. 자기야 왜 그래? 아니야. 정전기가 와서. 가죽 구두인데? 그러게. 근데 그 신발 너무 예쁘다. 자기랑 잘 어울리네.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댄 저는 재빨리 구두를 주워 늘 놓여있던 현관 구석에 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저히 머리를 굴려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동생에게 문자로 물어봤지만 오히려 무슨 구두? 라는 짤막한 답변만 받았어요. 의류 수거함 앞에 있던 구두를 동생이 알아보고 주워온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다가 시간도 꽤 지났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 더 이상 여자친구와의 시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인터넷으로 몽유병, 수면제 부작용 등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검색해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저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시간의 틈도 기억의 틈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저 구두를 계속 갖고 있는 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나무 봉지에 담아 꽉 묶어서 저희 집 앞 의류 수거함이 아닌 아파트 후문 쪽에 있던 의류 수거함까지가 놓아두고 왔습니다. 당연히 마음은 좋지 않았죠. 죽은 여자친구가 떠올라서 오랜만에 슬픔과도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죄어왔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한 후 잠으로 도망쳤습니다. 전날 저의 행동이 영 이상했는지 여자친구가 아침 일찍부터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마 제가 아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손에는 죽이 든 쇼핑백만 들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 어디서 찾았어? 왜 들고 와? 내가 버린 거야. 여자친구 손에는 제가 분명 새벽에 버렸던 구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멀쩡한 걸 왜 버려? 그리고 여기 현관문 밖에 그냥 놓여져 있던데? 자기는 무슨 쓰레기를 문 앞에 버려. 현관 앞에 있었다고? 응, 여기 초인종 앞에. 그냥 구두 여기에 둔다. 예쁜데 그냥 신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친구는 구두를 늘 제가 놓던 그 자리에 가지런히 두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 사들고 온 죽을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에게서 어쩐지 죽은 여자친구가 느껴졌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일들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두통 때문에 머리를 꾹꾹 누르는 모습을 본 여자친구는 어서 죽을 먹고 약을 먹으라며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줬어요.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 억지로 죽을 떠먹고 있는데 이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숟가락을 쥐고 있는 손이요. 자기 원래 양손잡이인가?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는 적 없었잖아. 응? 그러네. 왼손도 편하네. 근데 자기야, 그게 중요해? 아니 뭐 중요할 건 아니지. 빨리 먹고 약 먹어. 자기는 두통약 초기에 안 먹으면 며칠씩 하잖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은 여자친구도 9년 동안 사귀면서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렸던 제 두통에 대해서 말이죠. 자꾸만 죽은 제 여자친구가 떠오르는 현 여자친구의 모습에 슬슬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친구는 제 숟가락에 장조림을 올려주며 제잘제잘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전 혀로 양쪽 입꼬리를 적시는 버릇조차 전 여자친구가 떠올라 죽이 더 이상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둘이 이렇게 많이 겹치는 버릇들을 왜 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팔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자기 휴가 10월에 받으면 안 될까? 우리 유럽으로 여행 가자. 근데 난 프랑스보다 이태리가 더 좋더라. 이태리만 돌고 올까? 자기 유럽 가본 적 없다고 했잖아. 일본이랑 대만만 가봤다며. 아니, 내 말은 자기랑 가보고 싶다는 거지. 오늘따라 왜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아파서 그래? 아니야, 미안. 결국 전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여자친구에게 오늘은 그만 돌아가달라 부탁했습니다. 잠시 제 얼굴을 빤히 보던 여자친구는 다행히 알았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신발을 신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죽은 여자친구는 신발을 신은 뒤 앞코를 바닥에 톡톡 두어 번 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설마 이것까지 똑같겠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약 먹고 자고 일어나면 꼭 전화해. 죽 소분한 거 식으면 냉장고에 꼭 넣어두고. 알겠어. 신발을 다 신은 여자친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신발 앞코를 톡톡 두들겼어요. 저는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가볍게 손을 흔드는 동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닫기 전 여자친구가 저를 바라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이젠 그 얼굴조차 죽은 여자친구로 보일 지경이었어요. 아, 그리고 저 구두 또 버리지 마. 버리면 나 정말 화날 것 같아. 갈게. 자기 쉬어. 탕. 현관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역시 제가 이상한 걸까요? 자꾸만 지금 여자친구에게서 죽은 여자친구가 보입니다. 너무나 똑같은 그 모습에 만났던 걸 이제 겨우 깨달은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너무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이 사랑이 분명 소중한데 이상하게 무섭고 소름이 돋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오늘도 저희 집은 죽은 여자친구가 선물한 구두가 현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무서워. 그럼 지금 여자친구는 어떻게 죽은 여자친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 한번 이렇게 캐치가 돼버리면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뭐 신발 신고 앞에 콕콕 하는 거는 버릇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거죠. 신발에 따라서 좀 틀린 거라서. 예. 근데 이야기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자꾸 돌아온다는 그 구두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저게 뭐 3,000원짜리였으면 버리라고 했겠죠. 근데 그 전에는 가지고 왔지만 TV 밑에 놓여져 있을 때는 누군가가 들고 온 건 일부러 자기가 갖다 놓고 네. 떠본 거지. 저게 어떤 물건인지 보고 싶어서. 또 여자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알면서 저거 뭐야? 하는 거는 그거. 아, 그런 건가? 그런 걸 수 있지. 저거 뭐야? 딱 봐도 선물 받은 건데. 그지. 약간 근데 딱 이런 느낌? 던지니까 얘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게 이야기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딱 갖다 놓고 이거 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죠. 보통 그러면 버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자친구라면. 어떻게 행동하나 보는 거. 그지. 어떻게 행동하나 보고 싶은 알아서 거지. 버려인가? 아니지.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 이게 뭐여도 무섭긴 하다. 이쪽이어도 그쵸. 무섭고 이쪽이어도 무섭다. 그러네요. 그런 거 저는 있어요. 약간 그 생각했었어요. 아까 뭐 목류병 뭐 이런 걸 검색해봤다고 했잖아. 자기가 자기를 진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그걸 갖고 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러니까 그걸 저도 갖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능성이 제일 높고 지금 얘기를 듣다가 생각난 건 지금 소개받은 여자친구도 사실 죽은 여자친구의 동생이 소개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따라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기억나. 조금 더 가자면 이 지금 현 여자친구가 없는 존재라면. 헐. 근데 이제 사연자님 앞에 글을 좀 읽어보면 되게 좀 딱딱하게 느껴졌거든요. 단 3줄.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굉장히 사랑했던 건 맞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현 여자친구분도 뭐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보자님도 사실 너무 이런 부분에서 의심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러면은 이 두 관계가 이어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헤어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계속 좋은 사랑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둘 관계에서는 제보자님의 마음 말고는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고민을 한다는 그 자체에서 저는 이미 박살났다고 아, 생각합니다. 맞지. 헤어질까요? 말까요? 이 마인드가 이미 왔다는 거는
그지. 이미 떠났다는 거거든요.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상 잘못된 저는 거긴 해요. 과감하게 그만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은 연인으로부터 또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면, 이거는 제보자 입장이 이제 우리라면이에요. 처리를 한다 하지 않는다. 단가가 어떻게 되는데요? 뭐 일단 비싸겠죠. 이태리 똑같은 거. 근데 이제 뭐 죽은 연인까지는 모르겠지만 맞죠. 헤어진 연인한테 받은 선물을 안 버리는 건 단순히 그냥 귀찮아서 아닌가요? 뭐 그것도 남자들은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리 안 좋게 헤어졌어도 그거 나름의 추억은 진심이었잖아요. 그때 당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형님한테 굉장히 좋은 동생이어가지고 형님한테 막 비싼 고가의 선물을 했어요. 그 당시는 좋았어요. 그 후에는 제가 형님을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완전 쫄딱 망하게 했지만 과거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 물건은 저 진심이었어요. 저희 둘은. 저는 이런 적은 있어요. 여자친구가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트렁크를, 여행용 트렁크를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걸 주면서 좀 괜찮은 좋은 트렁크였거든. 주면서 이제 했던 말이, 그 전에도 선물을 많이 해줬잖아. 우리 헤어질 땐 그 선물 다 이 트렁크에 담아서 돌려줘, 이렇게 하면서 줬어요. 돌려주셨어요? 아니요. 안 돌려주셨구나. 헤어질 땐 이 저는 트렁크- 처리 안 합니다. 무슨 처리? 뭐 선물 같은 거. 그죠. 사실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진짜 우리 로브 씨는 받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야,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고마움을 몰라요. 저는 압니다. 몰라요. 다 여기저기 던져놔요. 제가 봤을 땐 그걸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어서 선물을 받았다라는 고마움은 고마움대로 있고, 맞죠. 다만 이 물건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물건이다. 이걸 그러니까 비싼 분리를 거 하는 해줘봐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해주세요. 어차피 1,000원짜리 해주면 100만짜리 고마운 건 또 고마운 거고, 던지는 건 똑같아요. 물건은 죄가 없다. 네. 저 주세요.